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를 이용을 해서 천 단위 구분 문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천 단위 구분 문자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 이제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르게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자,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뷰를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랩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랩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랩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이제 그래픽 기반으로 이제 코딩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텍스트 기반 언어에 비해서 진입장벽, 즉 초보자가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실 때 알아야 될 구성 요소나 어떤 정보들이 작기 때문에 누구나 직관적으로 쉽게 코딩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태생이 GPIB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언어다 보니까 계측 장비를 핸들링하기가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계측 장비를 이용을 해서 어떤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계측 장비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로깅하고 그 로깅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표시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든 기능들 다 제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리눅스 환경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랩뷰를 접하시게 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랩뷰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뷰 프로그램 설치와 그 다음에 랩뷰에 대한 추가 소개 영상은 관련된 채널에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참고하셔가지고 랩뷰를 계속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뭐 엑셀 같은 경우는 셀 서식에 가보시게 되면은 뭐 천 단위로 구분하기 위한 구분 문자를 쉼표로 표시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랩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간단한 옵션을 설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분 문자, 천 단위 구분 문자를 표시하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2000년대부터 해서 계속 그 랩뷰 사용 유저분들이 이 천 단위 구분 문자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랩뷰에는 관련된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천 단위 구분 문자를 표시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직접 관련된 코딩을 하셔가지고 서브 VR을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우측 상단에서 같이 입력 데이터 타입은 인테저 32빗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고요. 출력으로는 문자열을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1000이라고 하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인가했을 때 출력으로는 천 단위 구분 문자죠. 그래서 1 다음에 쉼표가 추가된 문자열이 출력으로 나가도록 운영하는 코드를 만들 텐데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자, 데이터 타입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다 보니까 양의 정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음의 정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양의 정수인 1000이라고 하는 값이 인가가 되면은 세 가지 스텝을 통해서 구분 문자를 표현할 텐데 우선 이 1000이라고 하는 입력 데이터를 1이라는 값과 000 세 개를 분리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는 이 000 최상위 한 자릿수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 구분 문자를 추가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추가가 필요하면은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맨 앞에서 분리했던 값과 그 다음에 구분 문자가 추가되는 값을
병합해서 다음과 같이 1000이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해 줄 테고요. 마찬가지로 음수 같은 경우도 자, 음수 같은 경우는 앞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있기 때문에 두 자리를 이제 분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분리를 해내야 되겠고, 이 뒤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컨셉을 코드로 구현한 게 다음과 같은데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입력으로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인가가 됐고,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 스텝에서 이 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0보다 작은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 입력 데이터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2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2를 취하고, 그 다음에 자, 0보다 큰 경우는 1을 취한다는 거죠. 즉, 그래서 여기서 2하고 1은 이 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한 상위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한 자리만 자, 분리하고, 음수인 경우는 부호까지 포함해서 두 자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가 필요하겠고, 다음으로는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 바꾸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길이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전체 문자열 길이에서 앞에서 선택한 값을 빼줍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뒤에 분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 분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개수가 구해진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구분 문자는 세 자리마다 한 번씩 구분 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내가 구분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전체 개수에서 자, 3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 값과 몫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나머지 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값과 그 다음에 앞에서 구한 값을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에 문자열 잘라내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잘라내기의 입력 데이터는 전체 문자열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전체 문자열에서 지금 이 입력 부분은 옵셋 값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옵셋에 해당하는 값만큼을 자, 뺀 나머지 데이터만 여기서 출력을 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열 잘라내기의 출력 값으로는 여기에서는 000이라고 하는 값이 구해지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서는 이제 포르프를 수행을 하는데, 이제 포르프 같은 경우는 이 목값에 해당하는 횟수만큼을 이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몫이 1이기 때문에 한 번만 포르프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력으로 인가된 000이라고 하는 값이 인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값이 인가가 되고, 포르프의 반복 터미널 값 곱하기 자, 이 3이라고 하는 값을 곱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봐야 0이죠. 포르프는 반복 횟수는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선 0입니다. 그래서 옵셋은 0이고, 자, 문자열 잘라내기인데, 자, 문자열을 잘라낼 때는 세 자릿수로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세 자리를 잘라내면 000이죠. 그리고 000이라고 하는 문자열 앞에다 쉼표, 구분 문자를 추가해서 출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의 출력 값은 쉼표에 0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으로 나가게 되겠고, 다음으로는 자, 위에서는 뭐냐면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전체 문자열에서 이 길이만큼은 잘라냅니다. 이 길이는 뭐냐면 지금 나머지 값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택의 출력 값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수인 1000이 인가된 경우에는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나머지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1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자열의 첫 번째인 1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출력으로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스텝에서는 1이라고 하는 값과 여기에서 구분 문자가 추가된 쉼표에 000이라고 하는 값이 추가가 돼서 출력으로는 1000이라고 하는 값이 나가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약간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랩뷰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관련된 자, 옵션을 그러니까 천 단위 구분 문자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면 좋을 텐데, 현재까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서브 VI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입력 데이터, 정수형 입력 데이터를 자,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서 자, 구분 문자인 쉼표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숫자형 데이터 타입에는 구분 문자를 표현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어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를 인가했을 때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어떤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보여주되 내부적으로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 폴더에 천 단위 구분 문자 표시하기 01이라고 있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놓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스트할 VI를 이렇게 하나 만들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서브 VI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VI를 하나 복사하시겠고요. 자, 서브 VI 이름은 제가 자, 서브 add 1000 separate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동영상 강좌에서 실습을 진행을 할 때 자, 서브 VI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추후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관련된 소스 코드를 다운받으시면은 이 관련된 서브 VI를 그냥 가져다가 재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서브 VI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 add sep라고 하겠습니다. separator의 약자죠. 자, 서브 VI를 만들 때 항상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자,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커넥터 펜은 자,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자, 숫자형에서 숫자형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고요. 자, 라벨을 입력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데이터 타입은 자, 형에서 인테저 32bit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출력은 자, 문자열 인디케이터로 출력을 내보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출력 문자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커넥터 펜을 왼쪽 상단과 오른쪽 상단을 연결해 주시면 자, 프론트 패널 작업은 다 마쳤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할 내용을 좀 보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좀 여유있게 크게 만들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우선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자, 입력 에라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겠고, 에라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는데, 자, 여기에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에라 클러스터 아래쪽으로 좀 내리겠고요. 자, 여기에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할 거는 우선 비교 카테고리에 가셔가지고 0보다 작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0보다 작은지 함수를 이용해서 자, 최상위 숫자를 이제 분류해낼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한 자리,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는 이제 두 자리를 자, 분류해내기 위해서 자, 0보다 작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테고요. 자, 관련된 값에 대해서 선택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0보다 작은 경우는 자, 2라고 하는 값을 취할 거예요. 그래서 2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서 하나 상수를 만들게요. 그래서 자, 2 그리고 자, 0보다 큰 경우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데이터를 자, 문자열 형태로 변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 문자열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입력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겠고, 자, 다음으로는 이 관련된 문자열에 대한 이제 길이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길이 정보를 이용해서 자, 입력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화했을 때 문자열 길이 정보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빼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빼기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자열 길이에서 자, 앞에 선택 함수의 출력 결과값 자, 이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다시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목과 나머지 함수의 입력으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과 나머지 함수의 한쪽 입력으로는 3이라고 하는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거는 구분 문자를 이제 세 자리마다 한 번씩 인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3이라고 하는 값으로 자, 나눠 주겠고요. 그래서 이때 나머지 값과 이 선택의 출력 값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출력 값에서 자, 목과 나머지 함수의 나머지 값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만창 여기서 이제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하나 쓸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겠고요. 자,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최상위 자릿수를 잘라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입력 문자열을 자, 입력으로 인가를 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길이 정보로의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은 별도로 인가하지 않으면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덱스부터 해서 길이만큼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가장 왼쪽에서 한 자리만 잘라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는 두 자리를 부호까지 포함해서 잘라내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첫 번째 스텝입니다. 여기에선 지금 두 번째 스텝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스텝에서 그 값을 구분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영역과 그 다음에 최상위 그 데이터를 분리해내는 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왼쪽으로 좀 옮기겠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하나 이용을 해서 자, 입력으로 전체 데이터를 똑같이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왼쪽 경계로 온라인 맞추겠고요. 자, 그리고 자, 옵셋 정보를 인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셋 같은 경우는 자, 이 더하기 함수의 출력 값을 옵셋으로 인가해 줄 겁니다. 자, 그래야지 이제 두 개를 잘라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최상위 데이터를 잘라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분 문자를 추가할 부분의 데이터를 잘라낸 거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것도 그냥 여기에다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하는 게 낫겠어요. 3으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스텝이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이제 두 번째 스텝에 대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 같은 경우는 구분 문자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프를 하나 자, 운영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포르프의 반복 횟수 같은 경우는 목과 나머지 함수의 이 목값을 입력으로 인가해 줄 겁니다. 즉, 그 분리해낸 데이터가 세 자릿수 이상인 경우에는 세 자리이면 한 번 포르프를 수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6자리면은 두 번 포르프를 수행을 해서 구분 문자를 세 자리마다 한 번씩 추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 목과 나머지 함수의 목값을 포르프의 반복 횟수에 인가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잘라낸 데이터 문자열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이라고 하는 값을 인가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는 별도로 3을 인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곱하기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자, 3이라고 하는 값을 곱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하나 이용할 거고요. 자, 입력 문자열을 인가해 주시겠고, 자, 여기에서는 이 값을 자, 옵셋에 인가해 줄 겁니다. 자, 옵셋에 인가해 주겠고요. 자, 이 부분을 살짝 내릴게요. 자, 그리고 길이는 자, 3이라고 하는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와이어링을 할 때 이 크로스가 되는 거는 그닥 좋은 코딩 기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자, 이 부분을 일단 와이어를 다 지우고요. 이 루프 반복 터미널을 위쪽으로 좀 배치하겠고요. 자, 곱하기는 입력을, 자,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이 곱하기의 출력값을 문자열 잘라내기에 옵셋에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 정보에는 3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와이어가 서로 크로스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낫죠. 자,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 문자열 잘라내기 출력값에 이제 그 구분 문자를 앞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자, 여기 연결해 주시고 앞에는 구분 문자인 쉼표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출력값을 for로프의 출력에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추가가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출력에는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는 이렇게 분리해서 구분 문자를 추가한 문자열과 앞에서 잘라낸 문자열을 병합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구분 문자가 추가된 문자열이 출력으로 얻어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서브 VI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동작 시켜 볼게요. 자, 기본값을 예를 들어서 1000을 인가해 볼게요. 자,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해서 실행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을 하나 더 붙여보면은 다음과 같이, 또 하나 붙여보면은 다음과 같이. 자, 정상적으로 잘 동작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여볼까요? 자, 0을 하나 지워볼게요. 자, 지우고, 자, 문제없이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인 VI에서 호출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죠. 자, 메인 VI는 서브 VI를 그냥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에서 컨트롤 만들어 주시겠고, 출력에서 인디케이터 만드셔가지고, 자, 두 개를 얼라인을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서브 VI의 코드는 제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질문하셨던 입력 그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 문자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코딩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직접 같이 진행을 해봤고, 이 다음 강좌에서는 윈도우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NET 프레임워크 그 함수들 중에서 좀 오늘 코딩한 것보다는 좀 더 간결하게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